지난 시간까지 5회에 걸쳐 이탈리아 와인 산지를 여행하면서 이탈리아 와인과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죠. 이번 에피소드부터는 프랑스 샴페인 지역에서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엔 샴페인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샴페인 스타일에 관한 용어들을 먼저 살펴보고 뒷부분에선 곧 발렌타인스데이가 다가오니까 로맨틱한 특별한 날에 어울리는 로제 샴페인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샴페인 와인 산지는 전 세계 스파클링 와인 생산자들의 지침서로 여겨지는 곳이고 또한 스파클링 와인 생산지의 중심이 되는 곳인데요. 어떤 특별함이 샴페인이라는 와인과 와인 산지를 이렇게 특별한 곳으로 만든 걸까요? 샴페인 지역을 같이 여행하면서 샴페인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기쁘게 즐길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출발해 볼까요? 파리에서 기차로 1시간 반 정도, 차로 2시간 달리면 이 샴페인 산지의 주요 도시인 라스에 도착합니다. 라스는 샴페인 산지를 전체로 봤을 때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이 지역 중심 도시로 도심 한가운데 여러 유적지들이 있고 트램과 샵 그리고 관광객들로 붐비는 거리들도 있고 또한 많은 유명 샴페인 하우스들이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이 라스에서 남쪽으로 향하면 숲이 시작되고 한 3-40분 이어지는 숲 지역을 지나면 샴페인 산지의 주요 강인 마느강을 건너 조금 남쪽에는 이 샴페인 산지의 또 하나의 중요 도시인 이베르네에 도착합니다. 유적지와 거주지가 많은 라스에 비하면 좀 더 한적한 느낌의 이베르네이는 샴페인 생산의 중심이 되는 곳으로 모에샨돈 하우스를 비롯해 많은 샴페인 하우스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는 아비뉴 드 샹파냐라는 중요한 길이 지나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 두 도시 라스 그리고 이베르네는 샴페인 라벨에서도 볼 수 있고 샴페인 산지를 여행할 때도 가봐야 하는 곳이니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샴페인 하우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프랑스어로는 메종 드 샹파냐이고 이 용어는 샴페인 지역 와인 생산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와이너리 혹은 생산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하우스에서는 한 가지 샴페인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여러 종류의 샴페인들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런 여러 종류들을 샴페인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샴페인 스타일들이 있는지 그 용어들을 같이 살펴볼게요. 우선 포도 수확 연도 표기 여부에 따라 다른 스타일의 샴페인이 생산되는데요. 넌 빈티지와 빈티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라벨에 연도를 표기하면 빈티지 샴페인, 표기가 안 돼 있는 것이 넌 빈티지 샴페인이고 일반 와인에서도 빈티지라고 말할 때는 포도가 수확된 그 해를 말하고 와인 라벨에 그 연도가 표기되는데 왼쪽 렁송 샴페인 라벨에 적혀 있는 연도는 이 하우스의 창립 연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창립 연도가 라벨에 표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빈티지 연도와 구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샴페인에서는 한 해 동안 수확된 포도액 100%로 만들어야 그 연도를 표기할 수 있고 빈티지 샴페인이라고 말합니다. 빈티지는 셀러에서 3년 이상 숙성되고 나와야 하는데 우수한 생산자들은 보통 5-6년 혹은 그 이상 저장 후 출시하고 한 해 동안의 포도 중에서 우수한 품질의 포도를 주로 빈티지로 생산하기 때문에 그 특정한 한 해의 캐릭터를 잘 보여주는데 어린 빈티지 샴페인에서는 보통 생산 과정에서 생긴 브레드도 향과 이스트 향이 있을 수 있어서 와인에 따라 보통 4-5년 혹은 그 이상 보관해서 마시면 빵이나 견과류의 토스티한 향이 도는 더 복합적이고 숙성된 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빈티지 생산량은 극히 적어서 전체 샴페인 생산량의 2%가 채 안 되는 정도로 생산되고 있고 생산 과정이 넌 빈티지보다 길어서 3년 이상 셀러에서 숙성해야 하기에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됩니다. 넌 빈티지 샴페인은 어떤 특정한 한 해 동안에 추수된 포도로만 만들지 않고 2해, 3해 혹은 여러 해 동안에 수확된 포도로 만든 베이스 와인들을 블렌드해서 만드는 샴페인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자가 한 해 동안 수확된 포도를 사용하면서도 빈티지가 아닌 그냥 넌 빈티지로 생산하기도 합니다. 넌 빈티지는 이렇게 몇 해 동안 보관된 베이스 와인들이 블렌드돼서 생산되어 같은 해 출시된 빈티지 샴페인보다 좀 더 향과 맛이 부드러워져서 보통은 구입한 후 바로 마셔도 되고
와인에 따라서는 2, 3년 정도 보관했다 마시면 좀 더 향이 익어 토스티해지는 걸 즐길 수 있습니다. 전체 샴페인 생산량의 약 90%에 해당될 정도로 대부분의 샴페인들은 이 넌 빈티지 스타일로 거의 모든 샴페인 하우스에서 생산되고 있고, 각 샴페인 하우스의 와인 스타일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넌 빈티지 샴페인입니다. 이제 빈티지와 넌 빈티지 스타일의 차이점이 이해되셨다면 샴페인 스타일을 색감으로 알아볼까요? 샴페인에서 주로 사용되는 포도 품종은 흰 포도 품종 샤르도네이와 레드 품종 피노누아, 뮤니에인데, 보통 샴페인은 투명하면서도 영롱한 엷은 골드빛을 띠죠. 그 이유는 흰 포도만을 사용해서가 아니고 레드 품종인 피노누아나 뮤니에를 사용해도 그 붉은 포도 색감이 추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아주 젠틀하게 포도액을 짜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흰 포도 샤르도네이 그리고 레드 품종인 피노누아나 뮤니에가 각 샴페인들마다 비율은 다르지만 대부분 같이 블렌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흰 포도만으로 만든 투명한 색감의 샴페인도 있는데, 그런 스타일을 블롱 드 블롱이라고 하고 샴페인에선 샤르도네이 100%로 만듭니다. 이 샤르도네이로 만들어진 블롱 드 블롱 샴페인은 아주 라이트하고 섬세한 우아함이 있으며 레몬 향과 미네랄 향이 많이 담겨 있고 산도가 높아 식전주로 사용되는 교과서적인 샴페인의 예라고 할 수 있고, 성숙될수록 과일향, 견과류 향이 풍부하게 담기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역시 투명한 골드 색감이면서 100% 레드 품종만 사용해서 만든 샴페인이 있는데, 이런 스타일은 블롱 드 누아라고 합니다. 피노 누아와 뮤니에만을 100% 사용해서 만드는 블롱 드 누아 샴페인은 블롱 드 블롱보다는 보통 색감이 좀 더 진한 골드빛이 나고, 레드 품종으로 만들어져서 딸기 등의 레드 과일 향이 담겨 있고, 블롱 드 블롱의 섬세함보다는 보다 좀 더 힘이 있고 생동감과 깊이감이 있어 식사와 함께 페어링해도 좋습니다. 샴페인이 다 영롱하고 투명한 골드빛인 것은 아니죠. 샴페인에 약간의 포도의 붉은 색감이 담기게 해서 생산하는 것이 바로 잘 아시는 로제 샴페인입니다. 하지만 블롱 드 누아와 마찬가지로 레드 포도의 타닌 성분은 거의 추출하지 않아서 보통 섬세한 과일향, 꽃향 등이 담기는데, 조용한 여인을 연상시키는 로제 샴페인도 있지만 힘차고 생동감 있어 오래 보관할 수 있고 활기찬 여인 같은 그런 로제가 생산되기도 합니다. 어느 하우스에서 어떤 스타일의 로제들이 생산되는지는 다음 시간부터 각 하우스들을 하나씩 살펴볼 때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로제 샴페인은 생산량은 아주 적지만 최근 일반 로제 와인 인기에 힘입어서 로제 샴페인 생산량도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샴페인 라벨에서 또 자주 볼 수 있는 용어가 바로 브릿입니다. 이제 이 브릿을 기준으로 당도에 따른 샴페인 스타일을 살펴볼게요. 브릿이라고 표기할 때는 법적으로 와인 1리터 안에 최대 12g까지 당분이 허용되지만, 실제로는 최근 들어 당분을 좋아하지 않는 소비 트렌드에 따라 많은 생산자들이 리터당 8g 안팎의 당도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당도가 있는 브릿은 보통 입에서는 크게 단맛이 감지되지 않는 드라이한 맛이어서 식사에 같이 페어링하기 좋고, 대부분의 샴페인은 이 브릿 스타일로 생산됩니다. 이외에도 브릿 나튜르, 제로 도사지 또는 엑스트라 브릿은 브릿보다 당도가 더 없는 아주 드라이한 스타일이고, 한편 드미세크는 당도가 높은 샴페인이라 디저트와 함께 할 수 있는 샴페인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프레스티지 쿠베 스타일에 대해 알아볼까요? 쿠베란 뜻은 포도즙, 포도액을 말하는 것으로 샴페인에서의 원래 의미는 포도를 수확해서 주스를 프레싱할 때 처음 부분에 나오는 좋은 품질의 주스를 의미하는 것인데, 보통은 일반 와인이건 스파클링 와인이건 포도즙이나 포도액 혹은 어느 일정 저장통에 담긴 와인을 쿠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프레스티지 쿠베라고 하면 그 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쿠베, 즉 포도액 중에서도 가장 좋은 품질의 쿠베로 만든 샴페인을 말하는 것으로, 샴페인 라벨에 프레스티지 쿠베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고, 동페리뇽, 꽁트 드 샴파냐처럼 브랜드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하우스에서 다 프레스티지 쿠베를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 이 스타일이 소비자들의 큰 선호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는 다음 시간부터 각 하우스들을 하나씩 알아볼 때 살펴볼게요.
샴페인은 블렌드의 미학이라고 해도 될 만큼 많은 큐베들의 블렌드로 만들어집니다. 우선 non-vintage가 대표적이고 빈티지라고 해도 같은 해에 다른 포도밭에서 수확된 포도액을 블렌드하기도 하니까 거의 모든 샴페인의 베이스 와인은 블렌드 와인입니다. 또한 부르고뉴 지역에서 포도가 생산된 포도밭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처럼 샴페인에서도 토양과 기후가 우수한 포도밭이 있을 경우 그 한 포도밭에서 나오는 포도로만 샴페인을 생산하고 그 포도밭 이름을 브랜드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샴페인은 싱글 빈야드 샴페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와인 라벨을 같이 보면서 얼마나 이해됐는지 퀴즈 몇 개 해볼까요? 첫 번째, 필리포나 샴페인 하우스 와인 라벨입니다. 클로데 구아스는 무슨 의미일까요? 엑스트라 브릿은 무슨 뜻일까요? 이 와인은 빈티지인가요? 넌 빈티지인가요? 네, 이 샴페인은 2008년에 수확된 포도로 만든 빈티지 와인이고 브릿의 드라이함보다 조금 더 드라이한 엑스트라 브릿이고 클로데 구아스라는 단일 포도밭에서 나온 싱글 빈야드 샴페인입니다. 두 번째, 샴페인 하우스 파머앤코의 와인 라벨입니다. 블롱 드 블롱은 어떤 스타일의 샴페인일까요? 그 밑에 라스는 무슨 뜻일까요? 네, 블롱 드 블롱은 흰 포도 샬도네이 100%로만 만든 투명한 흰 샴페인이란 뜻이고 라스는 이 샴페인 하우스가 자리하고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다음은 객관식입니다. 다음 샴페인 중에서 가장 단맛이 나는 와인은 몇 번이고 가장 드라이한 와인은 몇 번일까요? 네, 가장 단 샴페인은 2번 드미세크이고 가장 드라이한 샴페인은 3번 브릿나튀르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 중에 빈티지 샴페인은 몇 번일까요? 네, 이 중에 빈티지 샴페인은 없죠. 라벨에 보이는 연도는 이 하우스들의 설립 연도입니다. 혼동되는 부분들은 몇 번이라도 강의 내용을 반복해서 들으면 점점 더 쉽게 이해될 거예요. 자, 이제는 앞에서 말했듯이 발렌타인스데이를 맞아 로맨틱한 분위기를 한껏 담아주는 로제 와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로제 와인도 특별한 날에 물론 잘 어울리지만 로제를 잘 만드는 샴페인 하우스들의 로제 샴페인을 소개할게요. 신선하고 밝은 과일향이 가득한 빌케르 살몬 샴페인 하우스의 기본 로제인 브릿 로제와 프레스티지 쿠베인 쿠베 엘리자베스 살몬 로제입니다. 빌케르 살몬은 다른 샴페인 스타일도 잘 만들지만 로제 샴페인으로 인정받는 하우스 중에 하나입니다. 청량한 과일향과 우아함이 담긴 우수한 로제를 생산하는 로랑베리의 샴페인 하우스의 넌 빈티지인 쿠베 로제와 소량 생산되는 빈티지 알렉산드라 로제입니다. 이 로랑베리의 샴페인들은 깨끗하고 정제된 청량감과 우아함을 가진 샴페인들입니다. 깊이 있는 레드 과일 향을 담은 샤를 하이시크의 로제 리저브와 실키한 빈티지 로제도 훌륭한 로제로 가볍고 과일 향이 나는 로제보다 좀 더 깊이 있는 복합적인 향의 로제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스타일의 우수한 로제 샴페인입니다. 리나르 샴페인 하우스의 훌륭한 로제와 그들의 프레스티지 쿠베 로제인 동 피나르 로제입니다. 이들의 기본 로제는 2년 정도 숙성된 리저브 와인이 상당량 들어가 부드러운 질감이 더해지고 신선한 레드 과일 향과 꽃향이 어우러진 우수한 로제 샴페인이고 동 리나르 로제는 정제된 깨끗한 과일과 꽃의 복합적인 향이 부드러운 버블 속에 담겨있는 아주 우수한 와인입니다. 꼭 이 와인들이 아니더라도 이외에도 많은 좋은 로제 샴페인들이 있으니 다양하게 시음해 보시고요. 특별한 날을 빛내줄 멋진 와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엔 우수한 샴페인 하우스들을 하나씩 방문하면서 그들의 와인 스타일과 샴페인 콜렉션들을 알아볼 거예요. 오늘 배운 샴페인 용어들을 잘 기억하시면 샴페인들을 알아갈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 샴페인 여행에서 다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